협동조합의 이제 유형이 있어요. 그냥 협동조합, 그럼 모든 협동조합이 똑같은 게 아니고 크게는 둘로 나눠집니다. 댕구리처럼 그냥 회사 이름에 협동조합 이렇게 4글자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아까 안성의료사협처럼 7글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회사 이름에 반드시 저게 들어가야 돼요. 7글자가. 그러니까 협동조합 이름이 댕구리처럼 너무 길으면 함께 가는 둥근세상 댕구리 협동조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 뭐 찍으면 딱 10글자가 찍혀요. 그러면 돈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이렇게 할 때 함께 가는 둥근세상 댕구 거기까지 끝나요. 뭐야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게 좋아요. 회사 이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4자나 들어가고 7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협동조합을 할 건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저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예. 예. 머리 도망가면 발병이 납니다. 예. 자, 예. 그래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슨 차이냐?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그냥 비영리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근데 그냥 협동조합은 보통 이제 이것과 구분하려고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냥. 근데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해야 구분하기 쉬우니까. 근데 댕구리 같은 협동조합들을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협동조합 중에 댕구리는 이제 비영리로 갔어요. 그건 정관에다가 못을 박는 거야. 근데 공무원들은 잘 몰라. 정관까지 누가 들여다보나? 회사 이름만 보지. 회사 이름에 딱 7글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딱 못이 박히면, 아, 쟤들은 비영리네. 이게 딱 알아요. 그 공무원들이. 저 같은 사람도 알고,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 그러면 영리를 할 수도 있고 비영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영리야. 댕구리는 정관에다가 비영리로 하자. 못을 박았죠. 이 차이는 뭐냐? 돈 낸 사람들이 출자자들이죠. 주식회사는 주주들이라고 그러고, 협동조합은 출자자라고 표현하는데, 출자자들이 회사가 잘 돼서 잉여금이 생겼어. 협동조합에 잉여금이 생겼어. 농협 같은 데도 연말에 배당하거든요. 배당을 해요. 출자금에 대한 배당. 그 다음에 이용고 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농협에다가 출자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도 많이 하고, 농협 것도 대출도 많이 받아가고, 이 사업을 많이 이용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조합원들한테 그냥 출자금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그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고객 노릇도 하는 거죠. 주인이면서 고객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당을 출자금 배당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합니다. 이걸 이용고 배당이라고 그래요. 이용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더 많이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습니다. 지금도. 기업이 잘 돼야죠, 물론. 잘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 협동조합들의 경우에 이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용고 배당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느니 그냥 똑같은 하려면 신협에 넣어놓고 출자금으로 넣어놓는 게 똑같은 거 그냥 오랫동안 넣을 것 같으면 웬만한데 정기예금 이자보다 신협의 보통 예금이나 출자금이 비싸요. 그 배당이. 어쨌든 그런 걸 하는 재테크도 있어요. 이런 잘 되는 협동조합에. 근데 어쨌든 그런데 출자금 배당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예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고,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기들 결정에 따라서. 근데 댕구리는 이제 돈은 잘 못 벌지만 돈을 벌더라도 출자금 돈 내고 돈에 대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리 목적을 가진 조합원들은 받지 말자. 그냥 여기서는 조금 잉여금이 생기면 그냥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쓰자. 요 차이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급여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게 불법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급여를 주고 뭐 물건을 팔고 남은 돈이 있을 때 뭐 회사에서 당연히 적립을 해서 더 큰 회사로다, 더 큰 건물로 그다음에 무슨 기계를 들여놓는다든가 뭐 이러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조금 적립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법정 또 적립금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러고도 남는 돈을 출자한 사람이나 이용 많이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그 돈을 댕구리의 특수 목적인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뭐를 쓰자,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저희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영리이긴 한데 세무서 직원도 잘 몰라가지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딱 보더니 이거 영리기업인데 사업자 등록에 번호 딱 보면 나와요, 그게. 예. 비영리법인은 82가 중간에, 댕구리는 868, 86, 007, 17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86 요거는 이제 영리법인이에요. 근데 비영리도 딱 가서는 82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협동조합만을 평택시에다 신고하면 끝납니다. 평택시에다 신고하고 끝나요. 신고하고. 조금 이제 서류 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리고 협동조합 임원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돼요. 평조합원은 뭐 전과가 있고 현재 무슨 집행유예 기간이고 뭐 막 그래도 조합원 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임원들은 안 돼요. 임원들은 그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막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바로 임원을 못 해요. 법적으로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원조회 하는 기간이 걸려요. 임원들 이력서도 내야 되고 지금은 등록기준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따지면 본적지. 그러니까 지금 등록기준지 주소를 써놓게 돼 있어요. 이력서에. 그래서 그런 걸 써내면 그걸 이제 평택시에서 받아가지고 평택경찰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본적지 쪽으로다 이제 신원조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 협동조합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임원을 맡는데 지장이 없는지 하는 것을 이제 신원조회 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간만 끝나면 나머지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법인 등록하니까 등록세 내야 되고 그 의사로 공증받아야 되니까 그 공증사무소에 3만 원 공증료 내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 등기할 때 등기세 또 내죠. 그런 거 하면 한 2, 30만 원. 출자금이 얼마나 했다는 액수가 달라져요. 출자금이 많으면 그 법인 등록세나 뭐 사업자 등록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좀 있는 건데 시청에서 내는 돈은 뭐라 그러더라? 그거 약간 그런 돈이 조금 있어요. 약간 몇십만 원 안 돼. 댕구리 같은 거 20만 원 채 안 드는 것 같아요. 댕구리는 출자금이 1,200만 원이었는데 총 합쳐서.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또 약간씩 올랐겠죠. 예. 그 다음에 금융업과 보험업은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도 못하고요. 그 금융업법 보험은 못해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대학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회사도 우드팜 스토리 뭐 여기서 쌍용 자동차 쪽 힘들다 그러는데 인수할 계획도 세워가지고 한번 사업 계획에다 넣어놓고 해볼 수도 되고요. 예. 대학 뭐 이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출자금 총액이 처음에 이제 등기까지 되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게 나와요. 출자금 총액이 얼마. 임원들 명단도 나오고. 근데 출자금 총액이 뭐 1,000만 원이다. 5명이 모여서 200만 원씩 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그거의 3배, 3,000만 원이 될 때까지 깨뜨릴 수 없는 법정 적립금이라는 거를 연말에 이제 결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3,000만 원 만들려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10% 이상이니까 100%를 다 이번에 그냥 적립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빨리 해야지 이거 언제 3,000만 원 만드냐. 어? 이걸 계속 이 돈만 붓고 있냐. 깨뜨리지도 못하는 이 돈을. 그래서 빨리 하려고 그건 조합원들이 총회할 때 결정하면 돼요. 100분의 10, 10% 이상. 여기는 30%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요거는 조금 더 일찍 끝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10%밖에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90%를 어떻게 쓸 거냐. 여기는 배당으로도 할 수도 있고, 배당이 가능하니까. 정관에서 배당 받지 말자. 근데 우드팜 스토리는 배당 있는 영리법인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날 때 여기는 그냥 정관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조합원들끼리 나눠 갖고 재산 없애자 뭐 이렇게 결정해서 정관에다 거기다 담으면 재산이 남을 때 빚잔치 다 하고 뭐 어디 빚 갚을 거 다 갚고 돈이 남았어. 그래서 출자금 비율대로 뭐 퍼센트 해서 이렇게 나눠 갖고 끝내자 이렇게 정관에다 넣을 수도 있고 뭐 우리 협동조합 하려고 한 건데 기왕이면 망하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뜻을 가진 어디 다른 협동조합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국고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정관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비영리법인 아니면 국고예요. 자기들이 못 나눠 갔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면 완전히 이제 물론 출자금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출자금 자기가 낸 거. 예를 들어서 안성 의료사업이 이제 망한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저 10만 원 낸 거 받을 수 있죠. 물론 탈퇴할 때도 받을 수 있고 탈퇴할 때도. 근데 탈퇴할 때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줘야 돼요. 탈퇴할 때 출자금을 퇴주는데 바로 받지는 못하고 댕구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퇴하는 분들에게 그 탈퇴 원서를 내요. 탈퇴 원서를 받고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게 1월 달에 받으면 그 사람은 탈퇴를 1월 달에 했어. 그러면 1년 넘게 걸려요. 그거 돌려받으려면. 왜냐면 그 이듬해 총회가 그 회계 연도가 12월 달에 끝나니까 기본적으로
11달을 기다려야 되고, 총회를 바로 안 해요. 12월 31일 날 총회 안 하거든요. 2달 안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일까지 총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총회 끝났어. 바로 안 줘, 돈을. 총회 끝나고 한 달을 공지를 해요. 총회 결과를.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총회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1200만 원이라고 했죠, 댕구리가. 1200만 원짜리 회사였어, 출자금이. 1200만 원인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컨테이너 박스도 샀고, 냉장고도 샀고, 뭐, 물건도 떼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자산이 줄었네? 1200만 원이 안 돼. 그래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그때 8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 그래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하여간, 첫 해에는 6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탈퇴한 사람은 손해 많이 봤어요. 100만 원 낸 사람이 6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그것도 1년 가까이 지나서. 그 이듬해 한 3월쯤에.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 많이 보는 거죠. 그 이듬해 탈퇴하신 분들 나눠줄 때 그걸 똑같이 따져보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70%. 약간 이제 장사가 된 거죠. 10% 그러니까 재산이 늘었어. 3년째 되니까 100%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손해가 없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탈퇴하면 100%다 나눠주는데 그것도 하여간 그 이듬해 3월 정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2월 달에 총회하고 한 달 공고기간 거친 뒤에 퇴줄 수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협동조합 만들면 조합원들 탈퇴할 때 그거를 물론 이제 기업이 잘 되면 그냥 그런 거 안 따지고 우리 돈이 있으니까 그냥 탈퇴할 때 기분 좋게 그냥 딱 탈퇴할 때 바로 줄 수 있어. 그 돈이 있어 우리.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쪽에 관심 있나요? 둘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일반 협동조합에. 예. 네, 영리로. 그래서, 네. 잘 되시바라고요. 영리 중에도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생산자 협동조합. 농협 같은 사람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 사람들이 판매를 공동 판매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동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생산자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자재 구매를 공동으로 한다든가 판매를 공동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걸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 있죠. 아이쿠비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장을 뽑아요. 소비자들이 모여서. 우리 지금 아까 로치데일 같은 게 소비자 협동조합이죠. 영국의 로치데일. 소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제발 좀 이거 사장도 뽑고 하는 지점장 우리가 임명하는 거죠. 조합에서. 그래가지고 뭐 잘 안 되면 자르기도 하고 그건 이제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그 사장을 그렇게 채용도 하고 해고도 시킬 수 있고 막 이런 거죠. 그 임기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발령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협동조합이 그런 겁니다. 그런 소비자 협동조합이 소비자들이 주인인 네. 병원을 냈잖아요. 의료 사업. 그럼 병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직원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거는 쌍용에 많이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 쌍용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있고 뭐냐면 회사가 문을 닫고 있어 막 이런 데서 망해가고 있고 뭐 막 그래. 그런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저걸 우리가 인수하자 그냥 이 회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CEO를 자기들이 뽑아 이제 그 조합원들이. 그래서 미국엔 이런 데가 많아. 이런 식으로 다 전환한 주식회사가 힘들 때 그거를 노동자들이 직접 직원들이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해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협동조합 기업들이. 근데 쌍용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쌍용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쌍용 주식을 산 거죠. 노동조합에서 막 조합원들이 막 샀어. 때로는 뭐다 성과금이나 이런 거를 주식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주들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장이 따로 있어. 조합 위원장도 있죠. 노조위원장도 있고 우리사주조합장이 있어. 근데 우리사주조합이 잘했으면 노동조합이 굳이 안 나서도 여기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사와 협상하고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항상 어용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어용 노릇을. 여기 조합장은. 여기 직선으로 뽑아도 자꾸만 어용 노릇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 이거는 대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원협동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할 때. 정관이 약간 달라요. 정관의 조항이 표현 문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기본적으로 생산자로 다 갈지
직원으로 갈지 소비자로 갈지는 소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직접 뭐 같아요? 여기서 어울리는 게 생산자. 네, 생산자로 가시고, 네. 그 직원으로 계셔도 직원 급여를 받고 그러는 분도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아까 스페인의 신부님이 해서 만들었다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게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원 협동조합입니다. 네, 거기는. 네. 근데 생산자 협동조합은 농협 같은 거고요. 네.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가시면 그걸 정관을 나중에 만들 때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할 때가 하겠지만 그런 거. 그 항목을 이제 택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중이해 관계자는 이건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들끼리만 모여도 소비자들끼리만 모여도 의견 조율하기가 힘든데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막 그러면 그거 의견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갈등 요소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단일한 사람들만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출발하는 게 좋다. 나중에는 거기서 직원을 막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썼는데 그 사람 괜찮아. 이 사람 조합원으로 받아도 돼. 그러면 그 사람 직원 조합원으로 나머지는 다 생산자 조합원이지만 직원 조합원으로 받아서 다중이해 관계자가 될 수 있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하는 게 같은 유형으로 다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잘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걸 하려면 비영리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라. 여기는 의무조항이에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생산자, 세 가지죠. 생산자, 소비자, 직원, 그러니까 생산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이 사람들이 말썽이야. 이분들은 자원봉사하고 싶어, 그냥 거기서. 그리고 그 후원하고 싶고. 그래서 댕구리에 이제 막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회의 때 안 오는 거야. 나는 자원봉사 하겠다고 했지. 이제 무슨 뭐 그런데 회의에 경영에 막 참여하고 무슨 예산 결산 들여다보고 감사 결과 보고서 뭐 싸우는데 막 가냐고. 이러고 싶지 않아서 자원봉사, 말 그대로 그냥 자원봉사 하고 싶고, 거기 후원을 하고 싶은 것 뿐인데 자꾸만 총회 나오라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 5개 중에 2개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 협동조합이 됩니다. 자,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자, 이제 제일 큰 게 사회적 경제고요.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 기업,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아까 얘기했던 이 4가지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자, 협동조합, 이거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자활기업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 속합니다. 민간 기업이긴 한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명시한 어떤 목적으로 할지를 나중에 이제 문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2조 정관 만들 때. 그때 나중에 이제 박 대표님하고 저하고 좀 상의해가면서 실무 일을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협동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직원협동조합으로 가고,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가고. 협동조합 궁금한 거 있으면 쿱.go.kr. GO는 정부예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쿱은 영어의 코어퍼러티브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단어, 코어퍼러티브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4글자를 딴 거예요. 쿱. 그래서 그냥 아이쿱 그럴 때 쿱입니다. 아이쿱, 쿱. 이 쿱에 .go.kr. 여기 들어가면 협동조합에 관련한 모든 게 다 있어요. 제도도 소개하고 설립 어떻게 하는지 운영.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다 있고 여기서 동영상으로도 여기서 교육받아도 되고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서식들도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도 법 바뀌는 내용도 다 올라가고 여기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조언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혼자 독학하셔도 됩니다. 쭉 자료 찾아서 하시고. 지금까지 일단 기본적인 궁금한 거. 아주 정말 간략한 2시간짜리 예설 준비한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없죠. 하다가 부딪히면, 예. 실무적인 일을 할 때 이제 서류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2시간 이렇게 교육받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아까 의무교육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무사업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조합원 상담,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이런 겁니다. 상담, 교육, 훈련, 정보 제공 게 첫 번째입니다. 설사 만들고 난 뒤에도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임원들이 어딘가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해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자주 모이셔야 돼요. 워크숍이나 이런 걸 또 어떤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해야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합치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설문지 실무가 있습니다.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걸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드팜 스토리는 이걸 해보면 될 거예요. 수요 분석도 해보고 뭐 어떤 활동을 해서 수익이 나는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 지출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걸 다 따져보고 뭐 당연히 뭐 핵심 자원도 있고 여기 커뮤니티 자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몇 군데나 그런 방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얼마나 많이 홍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래 이건 협동조합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댕구리 할 때 교육받을 때요. 이런 의심을 받은 적도 있어요. 조합원도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10개월 같이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10개월 공부하는데도 의심이 안 풀리는 거야. 이건 아무래도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단계 같은 거야. 아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 통해서 홍보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다단계에 빠졌는 게 아닌가? 그런 분 하여간 계셨어요. 공부를 10달을 같이 했는데도 그 의심을 계속 못 떨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을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될지 나중에 문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막연하게라도 우리 우드팜 스토리가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는 목적이 뭘까? 사회적 목적.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걸까? 뭐라고 혹시 있을까요? 아까 뭐 지역사업 평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공형으로. 예. 그러면 좋죠. 뭐 일자리 제공형.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 예. 그런 거죠. 생산자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 그럼 수학 분석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조합원 교육하고 그럴 때 원래회 때 댕구리가 가끔 이런 걸 하거든요. 원래회 같은 거 모여서 조합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SWOT인데요. SWOT. 보통은 4칸만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이거 이제 요 4칸이죠. SWOT 어디 갔어? SWOT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이제 합치죠. 여기와 S와 O가 만나면 SO. O와 W가 만나면 WO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S와 T가 만난 거고. 이게 뭐냐면 S는 스트렝스라서 이제 강점이에요. 우리 회사 강점이 뭔지를 조합원들이 같이 생각하는. 이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조합 대표에 가면 이사장이 되거든요. 직책이. 이사장 있고 이사들 있고 감사 있고 이게 임원이에요. 근데 거기 직책을 이제 부이사장,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직책을. 근데 이제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강점이 있어요. 근데 평조합원들이나 다른 이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조합원들 모여서 이렇게 저걸 실제로 시간 길게 잡고서 해보잖아요. 막 써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누구는 강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그게 약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조합원 모인 사람들이 다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와 있네? 이게 강점일 수 있잖아요. 다른 분은 그래서 우리가 안 돼. 전부 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짱 먹는 사람들이야. 서로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해, 이게. 이러는 것도 강점이죠. 처음에는 강점이었는데 또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율을 못하면 회사 망합니다. 협동조합은.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부예요. 우리 조합원들의 능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업가 마인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협동하려는 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특허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동안 사업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아마 박 대표님도 그럴 수 있고요. 이거 개인적인 능력이 대단하니까 여기까지 운영해 오셨는데 고틀리 투트바일러도 그런 거죠. 혼자서 기업을 굉장히 크게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런 분이 협동작업을 할 때는 이 사람의 능력은 인정받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능력은 인정받았는데 이게 협동작업을 했을 때도 성공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협동작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잘 성공하시던 분이 협동작업을 했더니 의견 조율을 난 해본 적이 없거든. 내 혼자서 막 결정 내는 대로 빨리빨리 개인 기업의 장점은 그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그거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판단만 하면 서면 투자할 수 있고 저쪽에 투자했다가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거긴 돈 날린 거라 생각하고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자 낸 부분 손실 처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협동작업을 딱 하다 보면 잘 된다고 해서 저기다 전망이 보인다고 투자하고 싶은데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투자한 데서 망하려고 그래. 그거 그냥 손실 처리하자. 그걸 왜 손실 처리해? 그러면 손실 당신 책임져. 막 이런 식의 이제 조합원들의 내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조율하다가 내가 왜 개인 기업을 계속 할 걸 협동작업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댕구리 만들 때 수녀님이 저한테 완성회 초대 장애인 부모회장 하신 분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쭉 같이 밥 먹으면서 책도 한 권 달라고 그래가지고 책도 주고 그분이 며칠 뒤에 호주 출장이 있다고 안성에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장애인 부모지만. 근데 이분이 호주 비행기 안에서 읽을 책 없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책 달라고 그래서 주셨어요. 갔다 오시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협동조합 빠지려고. 그 길게 얘기도 듣고 책까지 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빠지겠대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죠. 아쉬워서.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협동조합하고는 안 맞는 것 같대. 그냥 개인 기업으로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쓰고 장애인 부모회 만들 때도 내 돈 막 썼고 그건 내 개인 기업이니까 여기서 돈 번 거 가지고 그냥 투자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문제 삼는 사람 없는데 이거는 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쭉 보니까 이거 다 공개해야 되고 여기다 이 돈 써면 돼, 안 돼, 뭐 증빙 자료 만들어야 되고 막 난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계속 내 돈 써가면서 좋은 일 하는 게 낫지. 이거 이제 초창기 그 로버트 오원 선생님 같은 분이죠. 참 좋은 분이지만 협동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요건 내부예요. 그런데 외부 것도 따져봐야 돼요. 우리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외부는 지금 IMF가 왔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왔어. 무슨 코로나가 왔어. 이건 우리 기업이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외부 상황 중에 두 가지로 나눠요. 오는 오퍼추니티라고 해서 기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바깥에 그냥 막 경기가 막 활성화됐어. 그냥 막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막 쓰고 다녀. 그래서 평상시 잘 안 팔리던 우리 물건도 막 잘 팔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막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 능력권 반대로 지금 바깥의 사회가 완전히 위협적인 분위기야. T자는 threat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업한테 아주 악조건이야. 그래 이건 헤쳐나가기 힘들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갈 건가. 이런 거 연구해야 돼,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거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계속 막 써놓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써가지고 각자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거, 이건 위기야, 이거는 기회야, 이거는 우리의 강점이야, 약점이야. 해가지고 막 써붙인 거를 몇 명이 와서 발표하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들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되게 조합원들이 많아도. 근데 그걸 써서 얘기하고 붙이고 하면 그 붙인 거에 대해서 대부분 제목만 봐도 알거든요.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끌어내고 그걸 조율해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게 체질인 분들도 있죠.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 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서, 그런 설립신고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사업으로는 이 우드스토리, 지금 우드팜 스토리가 지금 해오는 주사업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의무사업 3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3개 사업, 이렇게만 넣어도 되고요. 주사업으로 요거 말고 다른 건 뭐 하나 더 넣어도 되고. 근데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면 그냥 쌈박하게 그냥 누가 봐도 사업계획서만 봐도 알 수 있게 하나만 딱 해도 돼요. 우드팜 스토리. 다른 거 넣어도 되고요. 설립신고서. 이런 건 나중에 그냥 서류고 만드는 거니까
모여서 한번 다시 이런 걸 검토해도 되고요. 정관 같은 거 만들 때는 같이 모이시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설립총회 공고 내야 되고, 한 8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 공고한 날과 창립총회 하는 날 빼고 7일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전쯤 미리 공고하는 거죠. 우리 창립총회 언제 해? 예. 빨리 할 것 같으면 오늘 얘기하고서 오늘 공고 내도 돼요. 예. 오늘 공고 내서 8일쯤 뒤. 그래서 4월 며칠 날 우리 창립총회 한다. 공고 내고, 그 공고 낸 거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하는 거죠. 총회 같은 거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죠. 총회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하셔야 됩니다. 예. 의사록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록 작성하면 법원 앞에 그 공증사무소가 있어요. 평택에 지금 법원 앞에 2개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아무 데나 그냥 가셔서 3만 원 내고 우리 총회 의사록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거 공증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한 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부를 2부를 가져가서 해주면 공증사무소에 하나 놓고 하나는 법원에 갖다 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의사록을 바탕으로 이제 등기가 납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공증은 바로 되고, 공증은 막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거 갖다 주고서 막 서류하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임원들 인감증명까지 다 떼서 인감증명 찍고, 해서 서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인 등기소에가 등기부 신청해가지고, 그럼 며칠 지나면 연락을 해줘야면 참 좋은데, 법원 참 불친절해요. 연락이 잘 안 와. 그럼 내가 가서 알아봐야 돼. 등기 나왔는지. 아니면 전화해서. 전화도 또 오라지게 안 받아요. 이 법원 등기과가. 어쨌든 하여간 통화가 되거나 아니면 가까우니까 그냥 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부등본 나왔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 떼가지고 이제 세무사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쭉 뜨죠. 거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 그거에 있는 따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습니다. 교부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뭐 박 사장님 개인 건물이면 뭐 임대차 계약서 없어도 되고, 임대차 있으면 그까지 제출해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설립신고가 평택시청에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신원조회 하는 기간 정도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길게 걸려봐야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이거. 설사 시청 공무원이든 어디 공증사무소든 법원에서든 사업자 등록증 내는 세무사무소에서는 요 거치는 기관에서 요거는 서류를 보완하세요라는 반려 통보를 하거나 보완 통보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보완하는 기간까지 합쳐도 한 달이 안 걸려요, 제. 네. 가까우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거 그럼 이제 끝날 때는 역할 분담하시고, 이제 뭐 내가 할 일은 뭐지? 정관 만들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서류 꾸며야 된다는데, 그건 나 같은 사람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무일은 누가 맡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할 건지. 창립총회를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서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설립신고가 돼서 필증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한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었는데 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파주의 사람들이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는 사람이긴 한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한테 협동조합 컨설팅 받으면 얼마 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명 있어? 그러니까 5명 되니까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시간 되면 한번 와. 그냥 공짜로 해줄게. 그래서 다녀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법무사 얘기했더니 한 군데서는 150만 원 달라고, 한 군데서는 8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교육도 안 받고요. 그냥 돈 8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법무사가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법에 따라서 이런 소리 해오세요, 저런 소리 해오세요, 다 맞춰서 그거 갖다 해주면 법인 이렇게 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단계별로. 이걸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협동조합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뭉쳐있지 않으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신청하신 거 정말 잘한 일이고, 돈 한 푼도 안 들고 오히려 튼튼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질문 해결됐어요? 이제 협동조합 5명 중에서 네. 가족도 협동조합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사회적 기업 가면 그게 단점입니다. 직원 중에 이사장 가족이 있는지,
막 이런 걸 보거든요. 특히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실사를 나와요. 사회적 기업 신청하면. 그러니까 협동조합까지는 지장이 없어요. 협동조합까지는 그게 지장이 없는데 사회적 기업 신청할 때는 그건 이제 몇 달 걸리거든요. 몇 달 걸리니까 그때 조합원이나 임원, 직원 이런 분들 중에 이사장과 인지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깎여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제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 친인척이 어디까지 친인척인지. 친인척은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죠. 직계 존비속. 예. 그러니까 부부, 자녀, 그다음에 요거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형제는 아니고 형제는 가족으로 안 보죠. 예. 지금 반계죠. 여기 반계. 형제는 반계, 예. 직계는 요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개인 기업 비슷한 가족 기업이 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예. 협동조합에.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직원이 많이 있지만 협동조합 시절에는 별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안 봐요. 가족 관계를 잘 안 따져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끝나면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 이거는 아주 짧게지만 사회적 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따로 별도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비자가 있고요. 예비자 붙으면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비자. 근데 2년을 한 번, 예. 멀리 못 나가요, 제가. 근데 사회적 기업이면 예. 예비자 붙었다고 2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예비자를 일단 받았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난 뒤에 심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또 한 번 1년을 더 연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2년. 또 마찬가지로 2년을 다 했어. 근데 거기서 또 심사를 또 받아. 신청을 또 해서. 우리 예비자 떼어주세요. 정식 이제 인가받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통과됐어. 그러면 이제 예비자 떨어졌어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야. 그것도 또 바로 1년 지나서 또 심사받고 또 한 번 더 받아서 됐어. 또 가서 또 신청받아. 이걸 3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합치면 그래서 5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해마다 심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그다음에 사업하는 거,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지, 회의록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 둘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이걸 실사 나올 때, 예.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이 있고, 이런, 여기쯤에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건데, 비영리 기관과 그 전통적인 일반적인 기업이 있어요. 돈벌이만 하는 이 영리 기관이고 여긴 비영리라고 그러는데 영리와 비영리를 중간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제공형, 지역사회 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산, 사회 서비스 확충 이런 다양한 이제 좋은 일들을 하는 이런 기업이다 이거고요. 인증 요건은 이런 겁니다.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 이런, 나중에 이제 신청할 때 인증 요건이 있고요. 근거는 이런 법들, 이런 게 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식주 있고요. 실사를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사를 나와서 이런 걸 또 조사합니다. 유급 근로자. 유급 근로자가 조사 하는지 근로자가 실제로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실사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대표자 및 가족 등의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그래서 대표자가 다른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개인 사업체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이 저게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건지 협동조합으로 하는 건지가 헷갈리고 이 개인 기업과 거래를 했다. 협동조합 기업과. 이 이사장이 하는 개인 사업과 이 협동조합이 물건을 거기서 사왔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걸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합법적인 거라도 괜히 의심스럽잖아요. 좀 비싸게 주고 사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실사를 하는 거예요.
자체가 위법이라기보다 그래서 점수가 이제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협동조합 전환할 때는 개인사업을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예. 하여간 이런 영업수익과 뭐 이런 거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수입이 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수입이 잘 안 나서 직원 급여를 줄 돈이 없는 기업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50% 직원을 100만 원 주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은 50만 원밖에 안 된다. 50만 원 적자다. 그러니 우리는 뜻은 좋으니까 지금 사업 수완이 부족하든 홍보가 됐든 그래서 수입은 적지만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주세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돈도 못 벌면서 이건 아니에요. 돈은 못 버는 거는 50%만 넘게 벌으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 경력, 활동, 지역사회 평판 이런 걸 다 봅니다. 이게 심사하는 내용이에요. 그 대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예예요. 예. 이런 거를 써놓는 거예요. 뭐 대표자 이름, 뭐 소재지, 뭐 이런 거 사회 목적 실현하는 여기 일자리 제공형 뭐 의사결정구조는 이사회 총회 이런 거 있죠. 뭐 근로자 고용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몇 명 고용하고 있는지, 급여 준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이걸 쭉 찾아오는 거예요. 써놓고 실사 나오는 겁니다. 지정 절차는 순서니까 정부에서 하는 두 가지예요. 각 정부 중앙 부처형이 있고 지역형이라고 해가지고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주는 그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앙 부처형인지 지역형인지 이걸 선택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공고가 나면 미리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공고도 계속 보셔야 돼.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 거의 비슷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할 때나 사회적 기업 신청서 처리 절차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통보 오는 것까지. 이거는 형식 절차니까 서류 꾸며서 갖다 주고 그다음부터 기다리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통보가 오는 거죠. 지원제도. 경영 지원합니다. 때로는 예비사회적 기업일 때는 연 1,000만 원 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형, 자율형, 뭐 액수가 따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원할 때는 공짜로 내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내준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내. 그래서 자부담 100만 원을 해서 합치면 총사업비가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 받으면 200만 원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해가 갈수록 정부 예산이 줄어듭니다. 자부담이 늘어나고. 예산 지원하는 게.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의 시청 현관에다가 놓고 팔 수도 있고, 때로는 구매해 줄 수도 있고, 뭐 시장이나 청와대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선물을 보내잖아요. 시장은 못 보내든가? 대통령은 선물이 왔더라고요. 보내기도 하고. 청와대 수석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보냈어요. 선물을 추석 때인가? 그런데 서울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 제가 모르거든요. 그쪽 강원도 아니고. 근데 그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은 아닌가 봐요. 근데 시장님은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공구매를 하잖아요. 그 공공구매할 때 시장이 개인적으로 산다든가 할 때도 권고하게 돼 있고 실제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런 혜택을 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도 받을 수 있어요. 예비자 때는 안 되고 인증을 받는데 예비자 떨어진 뒤부터 받을 수 있고요.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소규모 기업들 이럴 때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지원. 3년 동안은 이런 법인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100% 감면. 그 뒤로 2년은 50%는 감면. 뭐 이런 세제 혜택이 있죠. 세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산세도 감면, 그다음에 의료, 보건, 교육,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해주고 이런 건 뭐 작은 혜택이지만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직원들이 있을 때 건강보험, 4대 보험 들죠. 그거를 4년간 지원해줍니다. 일부를 50명까지
그 직원이 50명이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는 직원 하나 뽑고 그 급여를 지원받는 거죠. 예, 전문 인력을. 그 이제 약간씩 자부담률이 높아집니다. 3차년도 가면 50%의 자부담을.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500만 원을 자부담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기사회적 기업은 1년차 때는 70%를 대주고, 그 2년차 때는 60% 이렇게 줄어듭니다. 사회적 기업 1년차 때는 60% 해주다가 2년차 때는 50%, 3년차부터는 30% 이렇게 3년, 이렇게. 최대 인원을 50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합쳐서 5년. 예비와 인증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 한도가 연간 1억 원까지 사업 개발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3억 원까지, 그러니까 3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지원 회차에 따라서 자부담률은 3번 받았어요. 그러면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 1회차 지원 받을 때는 10%, 2회차 때는 2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모텔펀드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미소금융이 아니라 아예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그 펀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거죠. 출자를 여기다가, 이 기업에다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를 다루는 홈페이지가 아까 협동조합하고 달리 사회적 기업을 다루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입니다.